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220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 첫 출시가 됐는데요.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LB 220의 특성을 살리는 리뷰가 아닌 GLB 전 차종에 대한 리뷰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시동 소리가 아주 정숙한 가솔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방음, 전체 방음을 해놓은 차량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GLB 220 가솔린, GLB 250 가솔린의 포매틱 모델, GLB AMG 35 요렇게 라인업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7인승도 있고 GLB 220 요 차량은 단종이 되고 GLB 200D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GLB 200D가 지금 요 모델 GLB 220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야간 주행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3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외적인 부분 제가 이 차를 1년 동안 보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도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GLB가 뭐 힘이 딸리지 않느냐, 승차감이 안 좋지는 않느냐, 아니면 이 차량이 차량 대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얘가 어찌 보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BMW의 X3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우디의 Q5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X1이랑 비교해야 되는 차량이 맞긴 맞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X3랑 비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부터 해서 각각의 주행 상태에 따라서 극한으로 주행을 했을 때 이 차량의 한계치를 좀 확인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 리뷰를 보시는 분은 내가 어차피 저렇게 운전은 안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노면 상태 안 좋은 길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 평지, 시내 주행, 고속도로 이렇게 코스별로 벤츠 GLB 오너가 된다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똑같은 코스를 통해 갖고 비교하실 수 있도록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 GLB 250 뭐 요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 선택이 안 됩니다. GLB 220하고 GLB 200D가 나왔죠. 이 차량에서만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베이지 시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요 대시보드 하단 이 부분이 컬러가 블랙이 아니라 베이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아주 화사합니다. 특히 이 차량 용도가 남성 오너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여성 오너가 이 차를 운용을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C클래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차량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 주행 높이를 보면은요, 제가 앞에 그 포터 좀 바짝 붙어 가볼게요. 주행 높이를 보면 포터가 앞에 있는데도 막 그렇게 시야를 방해받는다, 너무 좀 앞에 시야가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고, 세단과 SUV, 뭐 정통 SUV랑 한 SUV 쪽으로 3분의 2 정도 치우쳐진 그런 느낌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방 시야가 아주 훌륭하고 이게 유리창들이 굉장히 커서 아주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여성 오너분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차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GLB 200D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220은 중고차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의 지금 중고차 가격이 GLB 220 신차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종이다. 왜 인기가 많을까? 그걸 분석하는 리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르세데스하고 BMW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와 후륜구동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을 5대5로 맞춰서 아주 민첩성 있고 다이내믹한 주행 질감, 이것을 만드는 게 이 차들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좀 컴포트한 차량, BMW는 좀 스포츠한 차량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BMW라고 다 스포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해서 전부 다 컴포트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GLB는요, 전륜 기반의 자동차입니다. 후륜 기반의 자동차일 경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좁게 나오는데요. 자, GLC가 GLB의 윗등급 모델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 이 GLC하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GLB하고 실내 공간의 공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GLB가 실내가 더 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 차량은 전륜 기반이고 GLC는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차는 컴팩트 SUV이다 보니까 의자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BMW의 X3, X4랑 비교를 해도 이 차량의 시트가 더 작거나 불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뒷좌석 시트는 불편해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성인이 4명이 주로 타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되겠죠. 이런 특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로 이 차량은 혼자 타거나 2명이 타거나 출퇴근용 이런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GLB 220의 성능을 보면 GLB 250과 AMG 35의 성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AMG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섭외를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섭외해서 또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220 모델이 제가 고급류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유를 넣어도 되고 고급유를 넣어도 되고 소비자가 알아서 해도 되는 차량인데 일반유도 넣어봤고 고급유도 넣어봤는데 이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유만 넣고 있거든요. 옥탄가 100이 넘는 고급유를 잔뜩 넣은 이 GLB의 성능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륜 기반의 자동차는 이런 커브길에서 후륜 기반 자동차보다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컴포트 모드에서 이런 굉장한 엔진 사운드와 함께 이렇게 나갑니다, 차가.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220이 이 정도면 250은 어떨까? 뭐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220이 이 정도인데 나는 충분해라는 느낌이 더욱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모델을 200D를 판매하기 위해서 라인업이 겹친다는 이유로 줄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도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떤 정도인지 이게 커브길 돌 때 전륜구동 자동차가 이 정도입니다. 이 차량이 포매틱이 들어간 차량도 어차피 전륜 기반인데 그냥 아주 너끈하게 돌아요. 그리고 제동 성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제동 성능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급가속 이러면 브레이크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빠르고 하여튼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지턱 방지턱 느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승차감은 SUV인데 딱히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정도로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다는 거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의자가 나를 딱 잡아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막 갔는데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라든지 멀미를 안 한다, 뭐 쿠션이 좋다, 다양한 의미로 이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포괄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GLB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 정도로 너끈하게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가는 국도길 주행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방지턱이 나올지 모른다고 해도 운전자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방지턱 넘으면 그냥 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운전하는, 뭐 이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이쿠 이렇게 넘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길이라든지 방지턱이 많은 구간, 노면이 막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주 도로이신 분들은 E클래스 세단이나 C클래스 세단, 벤츠의 대표적인 세단을 시승을 하고 이 GLB를 시승을 하셔도 와, 이 SUV가 승차감이 이 정도면 진짜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2017년도에 BMW의 X3 풀체인지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하기 전에 30D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야, SUV 승차감이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와, 얘는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만 엔진 출력이 조금 아쉽나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커브길 도는 것도 굉장히 잘 돌고요. 아주 빠른 속도죠.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좌커브,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커브를 돌아도 될 정도로 스포츠성도 굉장히 이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그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돈이면은 뭐 더 큰 차를 사지, 핫바지 모델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GLB를 타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아주 예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조수석에서 이쪽 뷰를 봤을 때가 굉장히 예뻐서 아주 뭐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나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가 예쁘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평가받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낮고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아야 되고, 내가 이 차를 운전할 때 이 주행하는 이 질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오래도록 타는 거거든요. 이 GLB를 어쨌든 소유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안 팔 거예요. 이 차를 팔고 넘어간다고 해도 뭐 GLB에서 GLC 뭐 요런 쪽으로는 아예 안 넘어갈 것 같고, GL2다 돼야 좀 뽐뿌가 오는 정도, 약간 그런 정도로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이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를 바꿨을 때 만족할 수준이 되는 그런 정도로 기본적인 차량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뭐 220, 250 이렇게 뭐 2000cc 기반의 엔진들을 볼 때 이거를 가지고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좀 힘이 딸리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강했어요. 그런데 C클래스 풀체인지가 1.5 가솔린의 터보로 나오고 여기에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엔진보다 배기량이 낮아지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아싸리 4기통 가솔린에 이 차량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딱 적합한 엔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좀 연비도 잘 나오고 이렇게 좀 간편한 내연기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유턴하는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축간거리가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넓게 돌아야 돼요. E클래스 세단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자, 차선 변경을 이렇게 확 한다. 이렇게 확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메르세데스 치고는 자세를 굉장히 빨리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메르세데스나 벤츠라고 할 때 요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이스 컨트롤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 후 차 없는 거 보고 출발. 시내 주행에서는 낮은 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차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하고 중간중간에 변속이 한 두세 번 정도가 되죠. 그럴 때 소리가 오히려 엔진에서 거슬리면 거슬렸지, 아예 주행을 고속으로 올렸을 때는 엔진 사운드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다이내믹하게 급가속을 하거나 풀악셀을 했을 때도 엔진 사운드가 생각보다 셉니다. 근데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스탑앤고를 껐습니다. 꺼진 상태인데 하는 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참고로 이 차 방음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탈탈탈탈탈탈탈 이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 탈탈탈탈 거리는 게 굉장히 심하게도 들릴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방음을 하고 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제가 방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메르세데스에서 이 등급 구분을 할 때 가장 소비자에게 크게 등급의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차량의 소음 수준입니다. 이 차량은 별도의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옆에 뭐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지 정차 중에 옆에 트럭이 서 있다든지 엔진 소리가 정차 중에 느껴지는 부분, 처음 출발할 때 엔진 소리,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저속 주행에서는 차음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적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흡음재가 보강이 되면 오토바이 소리나 엔진 소리나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량을 내 마음에 맞게 튜닝을 해놓고 타면 GL2나 뭐 GLS나 뭐 BMW X5나 이렇게 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차를 팔고 다른 차량을 어설프게 바꾸자 이런 생각은 안 들 정도로 기본적인 기본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지시 등이 켜지는 소리라든지 크락션이 켜지는 소리도
방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고, 이 차량의 단점을 꼽자고 하면 약간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이나 이런 부분을 다닐 때 둥둥둥둥둥둥 하고 저음이 올라온다는 부분입니다. 차음 설계가 조금 아쉽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옆에 이제 저음의 엔진 사운드가 많이 나는 그런 차량이 섰을 때 공진이 발생이 되고, 한쪽 창문, 앞창문이건 뒷창문이건, 뒷창문은 당연한 겁니다. 앞쪽 창문 하나만 열고 주행을 했을 때는 헬리콥터 소리가 60km에서 80km 정도 속도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 말고, 자, 지금 정차 중에 엔진이 꺼졌습니다. 무선 충전이 22년식에는 빠져서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핸드폰 무선 충전을 넣어놨더니만 하고 노이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시동 걸 때 우르릉 하고 살짝의 진동과 약간 좀 가솔린답지 않은 그 시동 걸 때 소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자,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몸이 쑥 움직이는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내 몸이 움직이면 이게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렇지가 않고 좌우로만 살짝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GLB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우회전 좌회전 꽤 빠르게 할 거예요. 그거는 차에서 그만큼 커버가 되니까 사용자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운전하는 부분이고, 좀 빠르게 이렇게 택시처럼 급가속을 하면 220 엔진에서도 휠 스핀이 납니다. 그러니 AMG 3호는 오죽하겠어요. 이 차량이 진짜 대단한 차량입니다.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중고 시세도 방어가 굉장히 좋고, 제가 글로벌 판매 추이를 보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GLB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특이한 거는 이 GLB에 200D를 구매를 하더라고요. 조금 특이했습니다. 옵션이 여기보단 좋아요. 한국보다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판매가 됐는데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전부 다 SUV 판매 대수의 상위권에 있는 초인기 모델임에도 한국에 꽤나 많은 수량이 수입되고 있다는 게 마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차 생산 라인이 그만큼 짱짱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매 대수나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의 성능에 만족한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요 2000에서 3000 갈 때 중저음, 그리고 3000 rpm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게 뭔가 정통 독일 자동차의 엔진 사운드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엔진 고출력 사운드라든지 볼보의 엔진 사운드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애매한 속도에서 급가속을 아예 풀악셀을 했을 때 변속기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9단 미션이 적용된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주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이 차량은 이제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속에서의 울컥거림은 오히려 이 차가 덜 하더라고요. 9단 변속기가 더 심한 것 같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건데요. 자, 그 전에 커브기를 좀 오버해서 아예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놓으면 어우, 되게 빠른 차 같네. 이렇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요, 들어가서 제동을 할 때는 좀 위험하고 앞으로 대각선으로 쏠리니까 탈출하면서 급가속을 하는 타이밍이 뭐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이 후륜구동의 벤츠를 생각하고 그렇게 돌리시면 슬립이 날 겁니다. 끼기익 하고 이렇게 이탈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스포츠 모드를 이 차를 타면서 논 적이 거의 없는데요. 아, 이렇구나. RPM 굉장히 높게 쓰네. 안 떨어져, RPM이. 오, 단기간에 아주 많은 자동차를 제 앞으로 보유를 했는데 한 6개월 타다 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차량도 굉장히 소중하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길들이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길들이기를 하는 이유가
길들이기가 잘못됐을 때 차량의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후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GLB가 됐던 어떤 차가 됐던 출고를 하신 후에는 무조건 길들이기를 하시면 되고요. HUD가 빠졌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게 전면율이랑 그 상체가 딱 맞듯이 아주 개방감은 좋은데 계기판을 볼 때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이런 차량은 솔직히 HUD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동 성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급제동을 할 때 보면 핸들을 이렇게 놓고 잡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는데, 그게 급제동을 할 때 양쪽 노면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쪽이 더 패여 있거나 먼지가 많거나 모래가 많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차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데, 그 방향을 얼마나 잘 잡느냐, 요 부분을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GLB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따 고속도로 돌고 나와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지금 공조기가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옵션에 따라 원존 에어컨이라든지 투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공조기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뒷좌석에서 뭐 덥거나 춥거나 앞좌석이랑 다르게 느끼는 경우도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없고, 대신에 나쁜 부분은 뭐냐면, 나쁜 냄새가 났을 때 차단해 주는 게 굉장히 느려요. 불만적인 부분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아쉬운 부분은 HUD가 없다,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이 아쉽다, 뭐 이런 부분 정도가 될 거고, 소음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디오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아닌 기본 오디오인데요. 오디오 음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요새 나오는 모든 차들을 종합해서 이 차량 가격에 못 미치는 살짝 아쉬운 정도 음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스피커를 바꾼다던가 하는 개선 사항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차량이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에서는 딱히 치명적인 게 없고요. 고성능 차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패밀리카에 정말 좋은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을 뭐 집에서 쓰는 세컨이나 서드카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요, 시내 주행을 하건 고속 주행을 하건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없다는 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비싸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자, 차선을 이렇게 바꿀 때 고속도로에서도 이 본네트 라인을 보시면, 후드 라인을 보면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꿀렁거리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GLB의 전기차는 EQB가 될 건데요.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EQB가 이 똑같은 차체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앞에 프론트 그릴로 흡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유리, 윈드실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윈드실드에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들려지는 사이드 미러와 도어 트림의 풍절음이 지금 이 차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가 훨씬 낮아지니까 SUV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멀미에 대한 공포 같은 거 미리 겁먹고 이렇게 안 사고 세단 사고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 차량이다, 이 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2022년식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차선 유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대신 뭐 S클래스나 이런 고사양 모델보다는 한 등급 아래 등급의 반자율 주행이긴 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마다 옵션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리뷰를 언제 보셨는지 그 보시는 시청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도 있고 안전하고 브랜드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인테리어, 외관 사이즈 대비 넓은 실내 공간과 개방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GLB를 다시 산다고 해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동. 장난 아니죠. 완전 세게 밟지도 않았어요. 가방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완전 세게 밟지도 않았는데 이런 정도로 쓴다. 자, 일반적인 속도에서 비상등 켜고 핸들 놓고 방향,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핸들을 살짝 꺾고 있다가 제동 해도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제동력, 그리고 급제동을 했을 때 실제로 제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LB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방송을 켜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GLB의 AMG 3호나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